오늘의 첫 번째 코너,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이 오늘의 정치권 관계자, 민주당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게 룰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팻말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팻말을 보면 OX 팻말이 있고 또 손바닥 팻말이 있습니다. 이 제가 OX 퀴즈로 물어보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동시에 이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대방이나 혹은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뭐 이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가차 없이 손바닥을 꽂아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꼭 받아서 반박이나 뭐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OX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녹취가 가장 화두죠. 그런데 이 녹취 공개 후보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 OX 퀴즈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둘 다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뭐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제가 추가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었던 뭐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과 이 어제 나온 이재명 이 후보의 뭐 욕설 녹취록, 이 공방이 우리보다 상대방이 더 리스크가 크다. 하나, 둘, 셋.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보단 상대방이 더 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저희 정관예우의 세부 룰이 연장자 우선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영희 대변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죠. 예, 근데 이것이 뭐 어느 쪽에 유불리가 있다. 뭐 저는 네. 그런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한 면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먼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씨의 녹취와 어제 또 국민의힘의 뭐 특위에 소속돼 있는 장모 변호사가 뭐 이렇게 폭로했던 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관련한 녹취는 굉장히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그 녹취는 아주 오래됐고요. 10년도 더 된 일이고 개인 간 그 가족 간의 불화로 있었던 그런 내용을 뭐 이미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여러 번 계속 회자됐던 것이고 알만한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오늘 들은 얘기만 해도 성남시에 계신 분들,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김건희 씨의 녹취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 MBC에서 그 법원의 판단까지 받고 나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에 관련된 검증 사안에 포함된 문제라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방영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제 그 경중을 따져보면 이 김건희 씨의 녹취가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용태 최고께서는. 네, 저는 일단 질문 자체가 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후보자의 배우자와 네. 후보자를 단순 비교 객체로 리스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김건희 씨를 향해서 영부인 자격이 없다, 선언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같은 논리로라면 저는 민주당 정가 4번 후보자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제 그 욕설 영상 그 음성 들어보면요. 생전 그런 상욕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조카분하고 통화하셨던 녹취록이 곧 언론에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리스크를 비교하려면 후보자의 배우자의 녹취록을 비교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청소하는 분들 비하 의혹, 또 노숙자 분들 비하 의혹, 또 심지어는 강제 입원 협박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의원님께서 김건희 씨 말투 보고 천박하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품격이라도 흉내라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김건희 씨 말투가 천박하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 말투 어떻게 포장하실 겁니까? 영화 아수라 보셨죠? 아수라에도 그런 무서운 발언은 없습니다. 강제 입원 협박 의혹이라뇨. 이거는 공포 영화 수위입니다. 스릴러나 액션으로도 수위를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용태 최고께서 뭐 조근조근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수위가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손바닥을 딱히 뭐 꽂진 않으셨어요. 네, 제가 이거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아, 이름에. 네, 반박하실 건가요? 그럼요. 지금 뭐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쭉 들어보니까 네. 확실하게 이 공적인 특히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검증은 현미경 검증으로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사안들이 네. 과연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지 안 한지의 비교 잣대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국민들이 좀 더 판단해 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여러 번 검증을 거친 단계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그 사적인 가족 간의 불화로 있었던 그 욕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지사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내용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배경은 없고 그냥 뭐 그 행위 자체만 욕을 하고 계시면 뭐 저희도 더 이상 그런 사태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일어난 일이니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제가 볼 때 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김건희 씨의 녹취에 대한 뭐 태도나 말투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이전에 사과문을 발표할 때 김건희 씨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후보자 배우자로서 어떤 공적인 행위를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왜 이 정도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후보 배우자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기자와의 대화였거든요. 근데 사과문을 발표할 때 김건희 씨와 너무 다른 모습인 것을 딱 보고 시청자들이 놀랐다라는 얘기를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점을 아마 안민석 의원님이 굉장히 태도나 이런 것이 천박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그냥 흘려들으면 굉장히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분의 지위를 생각하면 중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걸 조금조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사실 아까 김용태 최고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같은 경중이 아닌데 왜 같은 선상에 놓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충분히 이 공론의 장에 올라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반박을 한다면. 네, 그 이 모든 논란, 이 모든 논리가 민주당의 논리가 맞다면요. 결국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 맞다면 그런 논리로라면 민주당도 후보자의 욕설 영상이나 음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요. 후보자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과거와 별도로 다시 현재 대통령 후보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 김건희 씨 녹취록은 공영방송인 M 방송사에서 전체적인 공영방송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에서 아직 다루질 않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공정의 잣대로 반드시 공영방송이라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반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뭐 그건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 관련된 부분은 편집하지 말고 전체를 다 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그 욕설이라는 부분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틀 수도 없는 것도 있고 그 긴 시간을 다 틀 수 없는 뭐 이런 물리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법원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이것은 엄연히 전체적인 사안을 들어보면 그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는 것이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자기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했다고 하면 자기는 욕이 아니라 행동을 했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 정당했다. 저는 그 말로 이 욕설에 대한 부분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욕설은 분명히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이 안에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자기들이 더 수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볼 땐 그 정치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김건희 씨의 의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 무속인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서 어제 급작스럽게 국민의힘에서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 초래한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씨의 녹취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이 영적이며
그리고 도사들과 대화를 자주 한다. 네. 이러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왕자 논란에서부터 지금까지 해명하지 못할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무속 논란이 들어있는 것을 김건희 씨가 스스로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검증의 대상인 거죠. 네, 지금 굉장히 이 녹취 이슈를 갖고 이 반박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한번 툭 제가 드린 질문은 딱 하나였었어요. 우리보다 상대 리스크가 더 큰지 여부를 여쭤봤었던 건데 지금 막 계속 이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녹취 관련 먼저 제가 남영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 형도 다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만약에 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극한 상황에서 욕을 하는구나라는 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텐데 어머님, 형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극한 갈등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와 해명이 딱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제가 볼 때 약간 억지일 수도 있는데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주장을 네. 하시겠지만 이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런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반성을 수차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검증 단계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네거티브 요소로 계속 정쟁의 요소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그 순간만 똑 떼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도 똑같아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당시 상황은 극한 상황이었고 네. 가족 간의 불화였는데 형이 어머니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형수에게 돌려주던 과정이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알게 되면 이해해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실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사과를 했고 그 이후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보여지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용태 최고께서 반박할 부분 있으시면 짧게 아니면 제가 질문을 네, 드릴게요. 저는 반박합니다. 네, 그러면 김용태 최고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이 보면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선대위 소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사실 누군가가 이 기자회견 장소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 잡아준 거는 또 선대위 소속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잡아준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랑 같은 편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네, 짧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익적 측면에서 여당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한 개인을 야당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인데 이것을 마치 선대위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식의 해석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확대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시는? 거기가 국회 소통관이었을 겁니다. 거기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명의로 아마 그 시간을 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국민의힘의 특위 소속 관계자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네거티브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녹취에 대한 물타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래전 과정에 그 가족사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의 문제인 것을 지금 정쟁의 요소로 끌어들인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어떤 국민들은 비열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건희 씨 녹취에서 저희가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어떤 힘을 과시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수사의 부분도 권력이 들어갔다든가 권력의 힘이 작용한다거나 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의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표현들이 이미 그는 돈이면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욕설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그 개인사입니다.
굉장히 구분되는 일이죠. 공적인 일이냐 아니냐. 네, 지금 손바닥을 꽂아주셨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국민소통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공익적 측면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 대관을 하실 공익적 수 있어요. 측면에서 예, 있다면 예, 예. 그런 그래서 야당이나 여당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나 의견을 제가 표현할 너무 수 있는 아쉬운 게 것이죠. 지금 국민소통관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씨의 녹취 네.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공세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영세 사무총장도 그렇고. 근데 이 녹취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은 전혀 그 어떤 역할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방영된 것이고요. 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욕설 관련된 기자회견은 국민의힘이 관련이 된 것이죠. 네, 지금 뭐 양쪽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 쪽으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김용태 최고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김건희 씨 녹취 발언 중에서 미투 관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저씨로 이 언급이 된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좀 그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과론적이야 어떻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영부인이 되실 분이 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요. 사과의 입장을 담은, 그러니까 사과의 의미를 담은 입장 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적 대화였고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억울한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가 될 분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말로 인해서 국민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사과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정말 민주당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권력형 성범죄 일어났을 때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지사로 이어지는 성범죄에서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분들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2차 가해를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우리 당은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김건희 씨께서 입장 표명을 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말고 윤석열 후보도 이 구체적으로 미투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반박하신다고. 네. 저는 김건희 씨가 말했던 그 미투관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만 네. 그런 위계에 의한 미투가 발생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점을 김건희 씨가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기자와 굉장히 편한 사이에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보수가 미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돈을 써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연일 외신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아내의 미투관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부인이 만일에 되신다고 하면 이 외교 사절로 외국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의 미투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분 김건희 씨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을 할 이유는 없지만 윤석열 후보와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에 그 지점을 본인들이 얘기를 하셨으니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투 운동은 여성의 인권의 문제와 관계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사적 대화였고 언론에 공개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말한 거에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영희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사적 대화를 공개하면서 이런 이체 가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형 성범죄로 옹호하고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당 차원에서 고민정 의원이 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까지 말했던 그럴 때 민주당 아무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제 와서 김건희 씨한테만 뭘 하시든지 저는 그 지점 바로 잡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2차 가해에 대한 얘기는 의견이 다들 같았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수정 전 공동선대위원장인가요? 그분도 그러고 신재희 씨도 그러고 2차 가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남영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 이 김건희 씨 녹취가 공개가 된 이후에 오히려 이 김건희 씨의 팬클럽이 또 확 급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뭐 애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일 것이고요. 저는 뭐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 녹취가 공개된 것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다시 전달할 수 있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네거티브적인 요소에 의해서 본인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준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 이 과정이 오히려 많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녹취 공방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 여파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선이 딱 이 오늘 이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앞으로 이 녹취 공방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